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인데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명하게 갈려요. 반도체는 잘 가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정부 정책 수혜받는 그런 종목들은 낙폭이 지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정부 정책주들 낙폭이 오늘 꽤나 큽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종목들 오늘 좀 깊게 빠져서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대비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대응 방법이 좀 필요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올랐던 만큼 오늘 쉬어가더라도 그래도 증시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있으니 그거는 시중 자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힘 아직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수 추가적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올 초에 이렇게 보면 기업이나 종목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좋은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실적 그리고 이익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종목 중에서 이익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으로 좀 압축해보는 그런 전략도 오늘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걸로 수익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이제 실적 대비해서 갈아타는 그런 포트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일단은 상황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지수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최원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100선을 이탈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만큼 오늘 시장을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조정은 늘 겪을 때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락의 폭을 보면요. 지금 이거를 사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낙폭이 좀 오늘 강하게 나오는 업종과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3% 이상 급등하면서 이제 앞에 숫자가 2자가 아니라 3자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순환매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잘 간 것 같지만은 사실 정부 정책주 잘 갈 때 반도체주는 전혀 움직여주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다만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결국에는 키는 외국인 수급에 있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 알 수 있으신데요. SK하이닉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파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한 바 있고요. 결국에 실적을 뒷받침되는 그런 HBM 관련 기업들, 외국인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SK하이닉스 29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150달러 선을 넘어선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직접 컨퍼런스 콜에 나와서 AI 쪽으로 하반기의 수요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데이터 센터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나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1% 빠집니다. SK 잘 가는데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갈 때 삼성전자가 이제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 단위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의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대 상승 나옵니다. 나토에서 GDP 대비해서 5%대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다만 좀 방산주들의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엔소 약부합권,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금융주도 오늘 시장에서 조정인데 금융주들은 사실 정책주가 빠질 때에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금융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원화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주에게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아무리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6.8%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8%대 조정 나오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더 빠지네요. 10% 가깝게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코스닥, 빨간불 켜내는 이 기업들. 하락하는 이 기업들인데 하락폭이 좀 깊네요. HLB 3.2%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NK약물과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제 HLB 테라피틱스가 한가에 직행하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HLB 3%대 하락, 삼천당제약 3%대 하락, 그리고 로봇 쪽이 좀 잘 가나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 초반에 좀 그래도 버텨줬는데 결국에는 하락폭을 좀 깊게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1.7%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사실은 소부장 쪽이 장 초반에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조금 현재 키워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나마 코스닥 내에서는요, 결국에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보톡스 필러 쪽에서 영업이익률 꽤나 높은 기업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시세 크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0.6%의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오늘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SM 0.7% 하락세, JYP 엔터 0.8% 하락세, YG 0.2%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게임주 쪽으로는 위메이드가 좀 큰 폭으로 빠지네요. 4%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암호화폐와도 엮여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좀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 0.8%의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100선 이탈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1% 하락세 789선. 원래 이게 800선 이탈하면서 790선은 그래도 좀 지켜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790선마저 이탈하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조정 받아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보시다시피 팝니다. 외국인 1,8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기관도 1,800억 원 넘게 현재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좀 사고 있는 시장이겠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매물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시장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4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외환 시장은 여전히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의 조정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기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또 종목들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지수가 1%, 코스피가 1% 내외, 코스닥도 1% 내외 빠지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를 아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그리고 또 몸집이 작은 그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오늘 시장에 조금 더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HBM, CLX 이쪽은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 반면에 그동안 잘 갔던 정부 정책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업종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크게 지금 낙폭이 나오는 게 역시 스테이블 코인.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일순간에 또 이렇게 빠지니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던 정부 정책으로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증권주도 오늘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컨텐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K컬처, K콘텐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회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더 있을지 이것을 저희가 오늘 시장이나 이번 주 내일까지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유의미한 것은 반도체가 어쨌든 이번 주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0만 원 지금 코앞까지 와 있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HBM 그리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화학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방산주도 앞서서 살짝 보셨지만 나토에서 방위비 협상 결국에는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대로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산주도 오늘은 그동안 또 쉬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잘 갔던 자동차는 오늘 역시 어제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제약바이오도 여전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또 나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또 종전 이야기. 이란 이스라엘도 종전되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관심도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연초부터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올라갔고 지난주부터 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왔고 그런데 반도체가 못 가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좋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엔비디아가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대로 엔비디아의 수혜 받는 종목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계속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미국에서는 회계연도상으로 이 마이크론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 결국에 뜯어보니까 HBM이 이 실적을 견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일단 바로 기대가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 다음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도 HBM에서 그래도 조금 뭔가 유의미한 숫자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0만 원 도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7월 4일에 아마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는 매도인 것에 비해서 들어온다라는 점도 좀 차별을 하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강한 수요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흐름들, 그러니까 가격과 수익률에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뒷받침되고 있는 건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 영업이익이 한 8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 차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전체 이제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그 SK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이 삼성그룹을 앞섰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 이제 한미반도체겠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7%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BM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TC 본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장의 D램을 수직으로 쭉 올려 세우는데 단단하게 이제 고정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뭐 중국 업체도 뚫었다라는 이슈도 일부 언급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8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HBM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없지만 D램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DDR4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에 오히려 수혜가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 며칠간 오르기도 했었죠. 그런 흐름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의 AI 독주 체제를 막아설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아이디어로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에이직입니다.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이수 페타시스. 어제 마켓나우 2부 이 자리에서 파트너님이 이제 얘기해준 바도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반도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괜찮은 게 이수 페타시스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이제 그 에이직 반도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인 PCB 이런 부분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52,600원 선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비 쪽이잖아요. 근데 뭐 중국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생산, 실적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2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9,000원 현재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훈풍이 있는 상황에 최근 많이 언급해드리는 섹터가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이 중에서는 뭘 봐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역 쪽에 이제 수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그 기대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이쪽에서는 1위를 달리던 업체인데 1분기 때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이 공급망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못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엔비디아 향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9월 달이나 가능합니다. 이제 6월 달이 마치면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SK하이닉스와의 관계에서 이 한미 반도체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미 반도체에게는 이제 애증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다가 SK하이닉스가 이제 한화 세미텍이라는 데에서 이 TC본드를 양쪽으로 두 곳에서 이제 받게 되면서 매출액의 반이 뭐 산술적으로 날아가게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 반을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미국 마이크론 쪽에서 이 반을 메꿀 겁니다. 그 이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한미 반도체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말은 SK하이닉스 양보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미래 반도체의 실적은 이 SK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반 정도의 매출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충분히 메꿀 때가 있고 특히나 중국 쪽하고 거래를 뚫는다는 건 물론 중국에다가 HB3 같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TC본드를 제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HBM3까지 정도에서 이 TC본드를 필요로 하는 중국 업체들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한미 반도체 실적은 훨씬 좋아질 수 있죠. 자, 오늘의 주가를 보지 마시고 내일의 주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돈을 벌 것인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미 반도체 저희도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산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압박했던 것처럼 방위비를 이제 국방비를 GDP 대비해서 5%까지 증액하는 것에 전격적으로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나토의 32개국이 10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증액하기로 한 것인데 연간 GDP의 최소 3.5%는 직접 군사비에 사용을 하게 되고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나 방위산업 기반 강화 뭐 이런 주변 산업에 투자하는 걸로 합의를 본 것으로 지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했죠. 방위비 올려야 된다. 근데 결국에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랑스럽게 미국과 뭐 유럽 서구 문명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다른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유럽이나 서유럽 쪽의 국가들은 이 방위비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돌릴 텐데 우리나라, 일본, 또 호주 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분명히 방위비 인상하라라고 요구를 할 텐데 공교롭게 또 이 세 정상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았지만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 이거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도 이제 방위비 압박에 카운트다운이 오고 있습니다. 초읽기인 상황이고요. 자, 이건 뭐 부담스러운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리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나토의 사무총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만났답니다. 만나서 면담을 했고 이 자리에서 한국과 우리나라와 나토의 국장급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유럽의 아니면 나토의 국가들과 조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었다라는 걸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하나 시스템은 오늘 아침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68,500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중동 리스크 최근에 경험해 보니까 중동에서도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으로 수출 얘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연구원은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여기가 지대공 그쪽 방어 시스템 이쪽으로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다기능 레이더 이쪽 부분으로 수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자체적으로는요.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왜 천공2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0포대만 수주하더라도 1조 원 수주가 가능해서 앞으로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여기 있지 않겠느냐라고 증권사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최근 리포트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15만 원짜리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 수주 플러스 유럽 쪽으로 고객이 다변화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현재 주가는 9만 원 선 위치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풍산도 긍정적이에요. 여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다른 방산 업체가 뛰었는데 불구하고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다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좀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오늘 눌렸지만 긍정적인 리포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12만 7,200원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KB증권에서 좀 불안한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매수에서 보유로 좀 투자 의견을 낮추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로키드 마틴 이런 미사일 제조 업체보다 최근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다라는 데에 방점을 좀 찍었더라고요. 이런 흐름에서 지금 이 현재 주가가 과연 정당한가 이게 장기간 유지되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 최근 이틀간 한 16%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가 다시금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다시 나갈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52만 5천 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 방산 이 리더의 흐름은 지속될 텐데 뭘 봐야 될지 오늘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 좀 유효할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유럽에서 뭐 GDP 대비 5%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1,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3% 넘고 있는 게 폴란드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GDP에서 5% 올린다는 건 당장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올려갈 텐데 이 트럼프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 유럽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무기 사달라는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 산업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무기 분야인데 유럽은 그 미국 무기를 사줄 만큼 돈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7월 달에 벌써 연방정부가 디폴트 된다고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엇이든지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마저도 이제 유럽에다 강매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럽도 바보는 아닙니다. EU권 내에 사업체가 있고 이 유럽인들을 고용해서 무기를 만들어야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폴란드에다가 2단계 수출하면서 폴란드 그 방산업체와 제휴를 맺고 거기다 우리가 CKD로 수출을 하면 그 부품들을 받아서 완성품을 만드는 걸 유럽의 폴란드 공장이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2단계 수출에서 이 폴란드 기업과 우리 한국의 방산, 그 현대 로템이 되겠죠. 로템의 수익 배분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죠. 아무리 완제품을 조립해서 판매한다지만 이 폴란드 기업도 더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핵심적인 부품은 우리가 공급합니다. 현대로템이 전체로 받아서 던져주면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그 유럽의 폴란드 공장에 그걸 완성품으로 조립하는데 조립비 더 달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조만간 2단계 이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현대로템은 말 그대로 이 지상 무기에서는 가장 최고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다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열차, 철도 쪽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올해 현대로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오늘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정부 정책 관련주들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 스테이블 코인, 뭐 AI 소프트웨어, 남북 경협주 아니면 뭐 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대부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추경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를 중요시하고 여러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법 개정 통과가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죠. 상법 개정 통과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 이슈가 소멸성으로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모멘텀이 소멸될 것에 대비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좀 언급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그리고 여기에 패깅이 되는 준비 자산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훼손되거나 시장에 교란을 줄 경우에는 디패깅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코인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코인을 다 던지고 떠나는 그런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은행에서 이런 걸 경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주도 오늘 좀 지수가 떨어지고 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헤지펀드라든지 해외 외국인 자금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물밑 접촉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조정이나 조정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그만 한 걸음 물러나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기는 하는 오늘 시장의 패턴입니다. 자, 오늘 정부 정책 관련주들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 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현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이버, LG, CNS 많이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고요. 아톤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 넘는 급락세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13% 정도의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톤이 13,000원까지 상승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제
어제 7%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비슷한 폭으로 더 떨어지죠. 7% 하락하면서 12,380원 선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52주 신고가를 딱 쳤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AI 관련해서 중요한 인사를 임명했는데 이게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 AI 소버린입니다. AI 소버린에는 네이버, LG, CNS, 현대 오토에버 다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오늘 6.7% 하락하면서 26만 4,500원까지 좀 조정받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좀 할 말이 많죠. 이게 대기업 SI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 IT 계열사이잖아요. 근데 AI, 소버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물량 공세가 가능한 대기업 위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오늘 많이 밀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며칠간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상향, 장기적으로도 패턴을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흔들리지 않은 채 17만 6,800원 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LG CNS는 그동안 공모가 되찾은 이후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는 거고 공모가는 한 6만 원 선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재 7만 5,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다 뭐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박앤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 미래 실적이죠. 미래 실적에 대해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개별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고 또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실력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들을 보십시오. 이들 회사들은 자기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들 종목이 끼케야 발목에서 어떻게 보면 발목에서 무릎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올랐다고 호들갑 떠지 마시고 저 상투가 저 멀리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니다. 지금 이렇게 손 바꿔가면서 조금씩 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더 싸게 산 사람들이 다음에 또 비싸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한 번에 끝까지 주가가 올라와서 거기서 그냥 한 번에 팔고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정부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내수 쪽에서도 내수 진작에 대한 경제 정책에도 수혜를 받는 업체입니다. 실적이 도움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 때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파트너님 어떤 거 보세요? 네, 로봇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의료 로봇이 있습니다. 의료 수술 로봇이라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수술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그 수술 케이스들이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모이면 그 데이터가 이 제3세계 쪽으로 수출할 때도 데이터를 쓰이지만 이제 선진국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20년 동안 의료 수술 로봇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데이터 때문에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고영이라는 업체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던 기술을 갖고 의료 장비인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뇌수술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미국 FDA에 승인을 받았고 미국 승인을 받은 것 같고 미국 의대 굉장히 큰 병원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말뜻은 우리나라 의료 로봇들이 이 선진국 시장에도 갈 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영이라는 업체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의료 수술 로봇 쪽에서 이 고영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줄 효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장착한 로봇 테마 안에서 고영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볼 텐데요. 반도체 투자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잠시 후 에델리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위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분산된 조사 업무를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제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협의 없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이행 방안을 보고했으며 조사 권한을 어느 쪽에 집중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위는 물리적 조직 통합을 통해 지휘권 강화를, 금감원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권한 강화를 주장한다. 2013년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단이 출범했지만 실제 조사 업무는 금감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 40년의 조사 경력과 90여 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 기관인 점과 강제조사 권한 위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정기획위는 조사 업무가 분산돼 중복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통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위의 직접 조사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과 금감원의 전문성을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이 재개된 24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주 A씨는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하면 갤럭시 S25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페이백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마진을 최소화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이다. 출고가 115만 원인 이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지만 이보다 70만 원의 금액이 추가로 지원됐다. 내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이탈한 가입자를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KT와 LG U+도 추가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7월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와 단통법 폐지가 맞물려 이통 3사 간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보조금 경쟁이 최대로 과열될 것으로 관측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역대급 쇼핑 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낙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지금 3,056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1.65%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거의 현물에서 3천억 원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도 3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끌어내리고 있고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큰데 1.9%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어제는 좋았습니다.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5%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과는 같이 동조되지 않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많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 오늘 시장 왜 이러죠, 대표님? 왜 목요일 제가 나온 날 이러면 안 되죠. 좀 실망감이 좀 커 보이는 모습 때문에 네. 딱 그냥 하이닉스 빼고는 그냥 다 좀 잠시만요, 예. 대표님. 지금 뭐 시장이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해봐야 되겠는데 경제는 타이밍이고 경제 다시 뛸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되고 추경 편성 신속하게 해야 된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을 지금 30조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종료가 됐네요. 종료가 됐고 이제 국회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고 또 이야기가 나올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시장 볼까요? 오늘 시장 왜 이럴까요? 시장이 저희도 왜 이러다 이러고요.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예, 마이크도 안 차고 방송을 하는 이런 아마추어가 돼버리다니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네. 잘못했죠. 그런 쪽에서 오늘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올라왔는데 네. 그걸 받쳐줄 만한 얘기들, 그러니까 즉
뭐 정부 액션이나 추가적으로 뭐가 이제 딱딱딱 맞물려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뭔가 조금 좀 이제 매물을 먼저 속도가 빨랐다. 그런 쪽에서 좀 나오는 매물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나왔던 게 외국인들이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또 잘 안 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약간 괴리가 좀 뜬 입장 쪽에서 혹시나 그동안 들어왔던 유동성이 이걸 좀 흡수할 수 있나 싶었더니 못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밀리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전부터 섹터가 어떤 변화가 나왔었냐면은 네. 조방원 이쪽들이 그렇죠. 다 이제 돌아가면서 연초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조방원은. 그렇죠. 이번 주부터 계속 순환 매도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밀리기 아, 시작하더라고요. 밀리는 게 네.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전에 주도주가 약간 좀 매물화가 커진다, 경계감이 좀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증권건설 이쪽은 또 유동성의 지표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는 이런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의 경계감이 좀 크다고 보면서 이제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후 때까지도 조금 더 흔들리다가 그래도 기준선 위쪽으로는 좀 돌려놓게 되면은 기준선으로 마지막에? 보니까 예 제가 3065, 3060선 정도 이상까지 돌려놓게 되면 일단은 약간 좀 숨고르기 쪽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수급이 계속 또 눈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예.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또 힘내서 말아 올리고 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실탄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정책 관련 수혜주들은 일제히 다 빠지고 있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와요. 그렇죠? 예. 반도체가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번 주 주인공은 반도체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업종.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셨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 실적에 힘입어서 레벨업을 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예, 그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나왔던 이제 주인공은 네. 나야나 예, 하이닉스겠죠. 예, 이런 쪽으로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잘 가네요. 네, 일단 30만 원 노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다 서프라이즈하게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EPS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1.6달러대 정도면은 뭐 이게 컨센서스가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1.9달러대까지 나왔고 네. 가이던스가 더 잘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한 EPS 기준으로 한 2.3달러가 조금 안 되는 쪽으로 봤는데 네. 2.5달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분기도 실적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까지 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들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HBM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50%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후발주자로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거에 정말 일부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고요? 그렇단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인증을 받아서 네네.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 잘하고 있죠? 네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물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빼고는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파이가 이만한 데에서 들어가서 노는 거와 네네네. 또 요만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그쵸.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런 영향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HBM을 제가 많이 보긴 했지만 네. BHBM 쪽에서도 성과 잘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는 이제 DDR4, 5, 그러니까 네네. 4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들이 좋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았다는 쪽들도 하나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렇게 포함할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나긋나긋한 모습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거는 CXL 메모리. 네네. 이쪽도 고객사한테 지금 양산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CXL도 준비가 되는 거다. 근데 이게 국내 업체였으면 좀 모르겠는데 네. 거기서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서운한 느낌. 네. 국내 쪽들도 막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마이크론이 더 준비를 잘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AI 시대 특히 이제 AI 서버 폭발하고 AI 서버 데이터 센터 쪽 폭발하는 시기에 네. 그래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메모리 업체란 쪽에 좀 시각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비슷하게 잘하고 있는 데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밖에 눈길이 안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뭐 시장의 분석이나 심리가 그대로 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뭐 SK 하이닉스 멈추질 않습니다.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 주에 유독 더 눈에 띄는 게 오늘같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는 지금 3%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총도 200조가 넘어갔고 네. 오늘 뭐 하면 210조도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SK하이닉스의 원동력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원동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참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월봉상에서 주가 올라올 때 네. 보면은 그때 올라왔을 당시가 20만 원대 넘어갔을 때 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 하이닉스 실적 보는데 PBR이 2배가 넘어갈 정도면은 이거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지금은 30만 원대 들어오는데 왜 그 얘기가 안 나올까요? 네. 네. 지금 PBR 보게 되면 한 2.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2.2배, 2.6배쯤 되네요. 2.6배 예. 됐어요. 2.6배 되는데 그럼 PBR 한 배짜리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냐? 이것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PBR 무시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무시하라고? 예, 예. 네. PBR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시대가 약간 실적이 반영되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그대로 반영되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실적 평가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마이크론이 그 정도인데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더?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맞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열 구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끌고 지금 간다. 당장 들어가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못 사신 분들은 근데 저희가 이런 차트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올라가는 차트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하이닉스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30만 원대 근접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리 좀 뭐 이게 최근에 사서 좀 갖고 오셨던 분들이 수익이 나셨다. 네네. 그러면은 줄였다가 이거를 좀 조정 나오게 되면 사야지. 근데 항상 조정은 나오거든요. 네. 어떤 변화를 통해서든. 네. 근데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간 게 좀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조금 좀 줄였다가 네. 이거를 속도 조절 나오게 되면 그때쯤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겠다 한 쪽인데 기존은 이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HBM 관련된 쪽에서 저희 인류 최대 숙제, 예, HBM3 네. 엔비디아 공급 관련된 쪽,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런 네. 인류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은 하이닉스의 독주가 맞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마음 편하고 대응하시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마이크론 실적이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달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할 텐데 네. 그렇죠? 그 눈높이는 더 높아지겠네요. 더 높아지면은 저희가 저평가 아직도 근데도 주가 수익 비율이나 퍼나 이런 게 높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 2분기 예상 실적이 FM 가이드 기준으로 보게 네. 되면 8조 8천억이 좀 안 됩니다. 살짝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9조 넘어간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실적 가지고 상고 하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예, 상반기에 잠깐 좀 좋았다가 2분기, 하반기에는 좀 예, 2분기까지 괜찮다가 하반기에 뭐 7조대 정도로 다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많이 봤다가 네. 언제 보니까 다 올라갔네요. 그럼 상고하고 오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 상고하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 이제 그러니까 항상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네. 근데 모건 스탠리 의견에 따르면 네. 예. 3분기까지가 정점이고 4분기부터는 다시 꺾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HBM 플레이어로서 삼성전자가 얼만큼 역할을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HBM3 퀄 테스트는 또 내년 얘기가 나오네요. 내년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숙제예요. 저희 인류의 숙제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직도 그러면 하이닉스의 독주가 멈출 생각은 없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약간 쇼티지가 해소되다 보니까 그럼 피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Q도 약간 영향을 받는 구조가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피의 상승을 좀 저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 실적이 조금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걸 바라보는 입장인데 네네. 아직은 예, 그거는 모르겠죠. 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때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 그러면 하이닉스 꺾일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근데 그렇죠. 그때 흐름들 봐서 아니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좋다라고 다 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턴하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의 독주가 맞다는 쪽으로 보시면서 예,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은 상황이고 네. 뭐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이 주가는 주가 측면에서는 약간 과열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약간요. 약간. 예.
근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아, 삼성전자 이거 그러면은 6만 원을 지금 돌파는 했는데 네. 6만 150원이에요, 지금. 예. 돌파는 했는데 네. 결국에는 HBM 퀄 테스트 돼야 가는 겁니까, 주가? 아니면 다음 분기 실적 보면은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일단 과거 주가 흐름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네. 과거 3,000선 갔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8만 전자, 9만 전자. 아, 네. 근데 지금은 6만 전자. 네.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또 지난번에 2024년도 때 주가 반등 쫙 나왔을 때, 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도 8만 전자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현실이 왜 그럴까라고 보게 되면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지표들 몇 가지 얘기하게 되면 이해는 갑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거요? 어떤 거? 올해 선행 PR로 보게 되면 몇 배냐면은 싸지가 않습니다. 12배예요 지금요. 그래요? 네.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PBR 12배로 나오고 있고요. PBR은 한 배 수준.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PBR은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한 배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싸지만 실적이 그만큼 빨리 안 돌아간다는 반증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R 오늘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19배입니다. 19배? 예, 19배요. 네. 선행 PR로 보게 되면 19배 수준 정도 한 20배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거기다 왜 점수를 더 주냐면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HBM을 엔비디아에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적당하게 부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모습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얼마냐? 네. 6배입니다. 6.6배. 그럼 여기서 선택을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에서 1, 2, 3위가 있는데 누가 잘하나 실적만 본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ROE라고 있죠. 네네. 네, 자본 배치를 얼마나 잘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냐라고 했을 때 ROE가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좀 살짝 넘어간 정도입니다. 네. 10%? 네, 하이닉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33%입니다. 33%? 네, HBM 팔아서 거의 절반이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나머지 쪽들 나머지 대충 해 이게 다 끌을 테니까라고 하게 되면 이 ROE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겠죠.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실까봐. 예, 그런 쪽이다 보니까 지표만 몇 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ROE도 높은데 지금 뭐 주가 자체로도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계속 가는 이유를 오늘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래도 희망을 회로를 계속 돌리면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 네. 사기는 사는데 오늘 네. 보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한 6월 달까지 보면 약 한 1조 원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샀다기보다 네. 삼성전자가 지수에 미치는 여파가 과거에는 한 20% 이상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비율이 14%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안 가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네네.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걸 따라가는 정도까지 움직인다는 정도가 1조 원대 순매수한 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게 달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별로 없고 자본 배치도 그만큼의 생각보다 조금 위축돼 있는 상황 쪽에서 뭔가 뚫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싸다는 쪽인데 1위인데 왜 지금까지 DRAM 시장에서 1위인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냐 그러면 그 변화를 좀 이끌어줘야 돼요. 네. 그쪽에서 만약에 ROE를 개선된다, ROE가 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예, LX 그러니까 아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해야 네. 그게 이제 적자를 줄이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파운드리 이쪽이 성과가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의 테일러 공장 있죠. 거기 다시 가동을 그러니까 공장 건설 재가동을 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준비를 하자는 쪽으로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뭐 고객사가 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뭔가 예. 주문이 있었으니까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공장 준비를 하겠다. 예, 공장 다시 이제 재건립을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누군가 뭐 수주를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빨리 지금 해야겠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 그쵸, 보니까 아니면은 물밑 작업이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2나노, 3나노는 좀 그렇고 2나노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이제 수주 받네. 그러면 적자 폭이 줄겠네. 네. 그러면은
ROE 확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나와서 벼다가 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부터 첫째로는 파운드리 보시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의 숙제 HBM 쪽이 얼마큼 성과가 나오느냐 쪽인데 요 두 가지만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은 지수도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거 다 줄이고 삼성전자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끌고 맞는데. 갈 테니까. 예. 또 삼성전자에 쏠리면 집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향 소부장과 함께 그쪽으로 막 몰아가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겠느냐?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HBM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예. 그러게요. 삼성전자 가지고. 아, 벌써 2년이나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월 4일로 제가 봤는데 네. 그러면은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영업이 9조 이야기 나옵니다.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요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아마 이 기조보다 그러니까 이걸 상향이냐 하향이냐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조 7천억 나오네요. 6조 7천억. 하이닉스가 역전한 거죠. 그쵸. 네, 확연하게 역전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6조 7천억, 8천억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분기 때와 2분기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때 그리고 또 약간 하반기 때는 살짝 돌아가나 싶었는데 거기에 보여줬던 게 다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만 변화가 지금 HBM4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네. DDR4, DDR5도 다 지금 좋은 마당 네네. 쪽에 그러면 D램 쪽에선 괜찮은 실적이 나올 텐데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반도체가 좀 까먹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분기는 뭐 스마트폰 사업부가 또 뭐가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정체가 돼 있다 네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거기서 개선을 폭을 좀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스마트폰 쪽에서도 뭐 뚜렷한 폴드 이제 뭡니까 6입니까? 예 까먹었어요. 네. 갤럭시 Z 폴드 예. 네. 뭐 또 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정체고 아마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디램 업체들 쪽에서는 약간 비수기가 지나서 성수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네. 2분기, 3분기 쪽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숙제를 돌파하면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정도는 아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답답하네요.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이 반도체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면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 나올 때 상승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잘 들어갔다가 네. 그 삼성전자의 그런 HBM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나 파운드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고 만약에 좋은 이야기 나오면 삼성전자로 갈아타고 이런 전략을 펼쳐야 돼요. 네, 그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리 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하이닉스도 살짝 비싸긴 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아마 2분기 실적까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단기 약간 주가의 정점 한 네. 30만대 근처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서 더 치고 간다는 얘기는 아직은 또 확인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가 가면서 시장을 끌고 여기 3천선까지 왔다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 쪽 있죠. 그쪽에 막 2배, 3배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예. 예. 근데 삼성전자가 제외돼 있고 하이닉스만 갖고 끌고 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서도 HBM이죠. 네. 예, 그 관련된 쪽들도 워낙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좀 제대로 반응이 못 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이닉스만 갔었어요. 지금요. 네네, 그쵸. HBM 제대로 간 종목이 전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오늘 같은 경우 탄력받는 게 한미반도체죠. 네. 근데 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간 게 아니죠. 5% 정도 오르는데 그렇죠? 예, 지난번에 20만 원대 근처까지 갔다 지금 아직 반토막입니다. 조정받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부각 나오는 과정들 정도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도 온기가 확 퍼지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집중은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안 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쪽에서 아마 소재 쪽에 대한 종목들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말고 소재 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중소형주에서는 예. 소부장 쪽에서 요즘 보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의 주가가 강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레거시 쪽에서 변화 들어가고 있고 선단공정 쪽에서 좀 변화 들어가는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을 갖춰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관심이 더 많네요. 우리 실적 흐름들이 장비보다 소재 쪽으로 더 빨리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시장에 베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 그런 이유다라고 보게 되면 그에 따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코미코라고 봅니다. 코미코? 예. 이게 세정 장비 쪽의 강자였었고, 네네. 예, 강자고요 지금도요. 네. 예. 지금에서도 가장 실적 흐름들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밖에 SNS텍은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납품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것도 어떤 고점에서 잘 안 빠지죠. SNS텍. 실적 확인되면 이것도 한번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포토마스크 쪽의 강자죠. 예, 중국은 그쪽 계속 또 원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월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그 포커스 링 이런 쪽에서 쿼츠 이쪽의 강자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보게 되면은 추세는 맞춰지고 있고 아직 쉽게 밀리지는 않은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해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2021년도부터 계속 4, 5, 6, 7 매년 네,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요. 앞자리 수가 바뀌네요. 네네. 근데 주가가 올라온 측면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다 그러면 아직 이 정도 상태다 그러면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부, 상단부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27,000원대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서 실적 이번 또 괜찮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반응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소재 쪽으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뭐 우리가 제일 관심 많으실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SK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도 좀 빨리 좀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소재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2만 돌파 눈앞, 엔비디아 150달러 돌파, 대한민국 증시 하락 속 군계 일학 SK하이닉스 30만 원 등극 직전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괜찮았으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 와중에 군계 일학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에 포함된 4대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25%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살짝 약보합이죠. 자, 이틀 전에 기록했던 그 갭 상승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여기서 1등을 했군요. 4.33으로 단독 1위죠. 자,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이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암젠, JP모간, 월트 디즈니 업종별로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4.33%, 이 상승률 자체가 월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그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긴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평가 기준상으로 엔비디아가 저렇게 급등해도 다우존스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31% 올랐습니다.
자, 장중에 2만 선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19,900에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2만 선을 찍으면서 2024년도에 179.77을 기록했던 그 부분을 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엔비디아의 강세에 이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그 뒤를 이어서 부품주 강세를 띄었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될 것 같은 지금 기시감이 들죠. 자, 나스닥 100에서 상승률 1위 종목 그레일입니다. 요즘에 어저께 그 생각 안 났던 그 종목이 그레일이었죠. 그레일이 요즘에 많이 상승률 1위에 올라오죠. 피 한 방울로 혈액을 측정하는 회사.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100에서 속해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다우에도 그리고 나스닥에도 주요 종목이죠. 자, AMD가 바로 따라옵니다. 자, 역시 요즘에 AMD도 힘내고 있죠. AMD가 그동안 굉장히 못 따라오고 있었는데 사실 인텔의 시대가 저문 다음에 엔비디아 다음에 2인자는 AMD였죠. 요즘에 다시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에 급등하다 보니까 AMD도 후발주자로 다시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고요. 구글의 모회사 2개가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출시되고 구글이 조금 하락세를 겪었었는데 다시 이제 또 테슬라가 하락을 하자 구글이 또 올라갑니다. 웨이모와 로보택시의 경쟁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글하고 지금 그 테슬라는 뭐 웨이모랑 로보택시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가장 요 씬에서 로보택시랑 웨이모 씬, 요 자율주행 차 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이죠. 자, S&P 500입니다. 마이너스 0.02포인트. 등락률로는 0.00%로 나옵니다. 0%가 나왔죠. 그냥 완전히 그냥 껌처럼 딱 달라붙은 지금 그 증시 지수로 끝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상승을 지켜내면서 6,000선을 지켜냈고요. 이렇게 되면 2025년도 2월달 최고 가격인 6,147.43에 지금 거의 다가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전부 다 어느 날 불기둥을 뿜으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다 기록하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 기록하는 날 아마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최소 2개 이상 피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라고. 내가 대통령 당선되니까 주식시장 최고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랑할 텐데 뻔합니다. 자, 지금 S&P 500 자 3대 장이 다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군요. 대단한 시세입니다.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 엔비디아 한 종목이 이 지금 S&P 500 종목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까지 합쳐버리면 얘네 셋이가 20%입니다. 5분의 1을 이 세 종목이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세 회사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자, 다른 기업들의 성장이 모자른 것을 이 기업들이 다 만회하고 있다. 그리고 10위권으로 이제 좀 스펙트럼을 넓혀보면은 뭐 모자란 기업이 사실 없죠. 지금 7위에 있는 테슬라도 어제는 빠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계속 이슈가 불어닥치고 있죠. 아마존이나 메타도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이슈의 선점 효과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또 상승했습니다. 0.95%. 자, 얘도 지금 5,525.15 2025년도 1월 달에 역사상 최고가죠. 또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자, 5,931이죠. 2024년 7월 달이 최고가네요. 여기 지금 6,000선 가까이 갔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5,500선에 지금 근접하면서 또 지금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등은 코이런트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그러니까 다 걸려 있죠. 지금 나스닥에도 있고 다우에도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있습니다. AMD도 여기 있고요. 자, 이 코이런트라는 종목이 5.77%로 1등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코이런트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특징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어런트 지금 COHR입니다. 티커가. 자,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씬의 그 성장은 엔비디아의 $150 돌파와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등극하면서 계속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대규모 하이퍼 스케일 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통신도 중요해지니까 코이어런트 같이 광통신
트랜시버를 만드는 이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2025년 올해 들어서 이 지금 한 4, 5개월은 조금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20개월 선에 부딪히면서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코이어런트 2024년도에 어떤 이 가파른 상승을 다시 후반기에 재현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팔로알토, 코이어런트 이런 종목들 다 지금 팔란티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도 만만치 않은 기업들이죠.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엔비디아가 커서 집중도가 포커스가 거의 맞춰질 뿐이지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오늘 플러스일까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플러스네요. 오늘 일본 니케이랑 대만이 플러스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아쉽진 않은데 오늘 하루 아쉬운 거죠. 자, 니케이 220은 1% 넘는 상승이고요. 지금 오늘 또 갭 상승이 나왔네요. 니케이도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1위 도요타 자동차는 마이너스인데 오늘은 10위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자, 도쿄 일렉트론 15위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도 오르고 있고요. 자, 대만 증시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도 0.32% 오르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을 돌파하는 갭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그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어저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자, TSMC가 오늘 플러스를 기록하지 못하고 0%긴 합니다. 미디어텍도 그렇고요. ASE 테크놀로지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수스는 아예 8.86%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그 지수는 플러스이긴 합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1.64, 코스닥 1.78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장대 운봉을 때려 맞고 있는데요. 일단 3,100선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2,300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2,400억에 의해서 2,300억 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오늘 이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가까스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플러스가 높진 않고요. SK 하이닉스가 2.88로 가장 월등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상승률 섹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두 개가 있는데 2차 전지 두 개는 지금 사실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그렇죠? 여기에 좀 왜곡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HBM을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6.46 오랜만에 올라왔죠. 그다음에 하나비전 5.86,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비전하고 지금 하나정밀화학 분사가 됐죠.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이 기업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역시 엔비디아가 $150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뉴욕 1위에 오른 요게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라인을 잡은 회사들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라인을 잡았다면 이 자리가 삼성전자의 자리였을 텐데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좀 아쉽죠. 근데 이 지금 HBM을 선점을 해버리니까 계속 3, 4 가면서 차세대 HBM까지 계속 선점하는 이 처음에 선점했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한번 뺏기고 나니까 다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 지금 HBM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자, 지금 이렇게만 살아남았죠. 핵심 라인 종목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거의 50포인트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핵심 종목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시스 지금 저기 라인을 엔비디아 줄 라인을 잡은 종목들 이 종목들만 엄청나게 뜨겁게 갔던 그 장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소외되고 SK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장비 회사들이 죽을 때 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급등하고 다른 기판 업체들이 죽을 때 이수페타시스만 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또 재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엔비디아 라인을 잡은 종목들은 저렇게 강하구나. 이런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어디까지 갈지 기시감이 지금 들긴 합니다. 자, 내일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드디어 개봉을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핵심 인물만 살아남겠죠. 출연료 많이 받은 주연 배우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게임으로 이제 줄넘기 게임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 줄넘기 게임에서 거의 마지막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굉장히 유사한 이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탈락을 하고
모두 다 탈락을 하고 핵심 인물만 살아남아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오징어 게임 시즌3의 줄넘기 게임에 대입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똑똑 살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NB, 한익, 한미, 이수.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미국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6월 18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동결했죠. 내릴 줄 알았는데 왜 아직 그대로일까요? 대출 이자도 그대로고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아직 내리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물가가 아직 목표에 못 미칩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2.4%.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오르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4.2% 수준. 역사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일자리도 있고 소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리면 경기 과열 우려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죠.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그 기대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실제로 금리를 내리면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고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말은 아끼고 조율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물가는 아직 목표보다 높고 경기는 견조하며 시장은 이미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는 오프. 하지만 연준의 손은 그 스위치 근처에 가 있긴 하죠.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환율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환율 숫자 하나에 왜 우리 지갑이 출렁이는지 3분 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그간 정말 빠르게 올라섰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개인의 순매수로 지켜냈던 3,100선이었는데 오늘은 이틀째 이어지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3,100선도 반납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지수 일제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요. 장 초반 계속해서 빠졌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흐름을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낙폭은 큽니다. 1.71% 빠지면서 3,060선까지 반납을 했고요. 3,0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오늘 가져갑니다. 1.75%가량 하락, 780
2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매매 동향 보시면요. 어제와 비슷하게 개인의 사자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 그 가운데 기관이 오늘 3천억 원가량 강하게 팔고 있는 점은 체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동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기조,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이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파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떨까요? 오늘 환율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에서 내려왔습니다. 1,358원 선에서 어제 장보다 0.4%가량 빠진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가 강한 건데요. 관련 뉴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프리마켓 장중에 30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연중 최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에는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이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넘게 늘어난 9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인 88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4%가량 급증했는데 HBM 부문에서의 50% 가까운 매출 증가세와 또 급격한 재고 소진으로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D램 부문에서도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다른 메모리 업체보다 한 달 빨리 실적을 발표하는 특성상 메모리 업계의 풍향계로도 불리는데요. 이번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한국 메모리 업체들의 2분기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도 어제 미증시에서 15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총이 무려 3조 7천억 달러를 넘으면서 MS를 제치고 다시금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확대 기조 속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시장의 주목을 오늘 이어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오늘 정말 강합니다. 연중 최고점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 2.97% 현재 시간가량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9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오늘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주가도 역시나 강하죠.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도 오늘 함께 올라갑니다. 6%가량 상승하면서 10만 3,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반도체 반도체 소부장단 강합니다. 17% 넘게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8,23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해체 승인을 의결하게 되면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 만에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한수원은 2021년에 이에 대한 최종 해체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지난달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해체 승인은 영구 정지가 이미 결정된 후에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오늘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는 원전 해체 시장의 본격 진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본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원전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면 한국도 500조 규모로 추정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원전 해체 테마 꾸준한 시장의 관심을 이어받고 있죠. 오늘 우진엔텍 4%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36,3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대창솔루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5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598원 선 지나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완성차 만리장성을 뚫어냈습니다. 중국 체리차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체리차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양산 체제를 중국 CATL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중국 3위의 완성차 기업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업체 최초로 중국 자동차 회사와 조단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LG의 원통형 배터리 가격과 품질이 중국에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가 납품하는 46 시리즈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규격보다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5배가 넘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크게 개선된 모델으로 평가받는데요. 현재 이 시리즈 양산 체제를 갖춘 곳은 CATL과 LG뿐입니다. LG 46 시리즈는 또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 전기차인 리비안 등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 속 전기차 관련주들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9만 5,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애경케미칼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 속이지만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일수록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에서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철옹성 같은 중국 시장을 시원하게 뚫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체리 자동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중국 시장을 이제 뚫었습니다. LG 엔솔이. 그리고 체리를 보니까 한 4위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레벨 예, 예. 보니까 6년간 계약이던데 네네네. 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 규모는 9기가와트아워니까요. 이게 약 12만 대 정도 전기차에 탑재되는 규모입니다.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공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해가지고 6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체리 자동차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CATL과 예.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46 시리즈를 갖다가 혼합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어떻게 보게 되면 강력한 어떤 철옹성 같은 그 배터리 시장의 어떤 봉쇄를 갖다가 일단 풀었다는데 네. 좀 의미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대규모의 어떤 계약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소규모의 어떤 계약들은 좀 있었어요. 사실 2016년 배터리를 갖다 봉쇄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최첨단의 배터리를 갖다가 대규모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시장을 두고서 이제 철옹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서로 이제 윈윈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막 한국 업체를 배제하고 밀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걸 좀 상기하기 위해서 네. 한국과 중국 시장의 배터리 시장의 역사 네네.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사라고 예.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 2010년도에 중국은 전기차 굴기를 갖다가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어떤 역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이제 손을 많이 내밀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공략에 이제 열을 내게 돼 있으니까 사실 뭐 도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기술 자료들을 줬겠죠. 판단을 해볼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었고요. 이런 어떤 그런 기반 하에서 2016년에 느닷없이 그러니까 한국산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보조금 중단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거의 봉쇄 정책이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한국의 어떤 주요 기술진들, 주로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술진들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된 거고요. 사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어떤 견제 정책을 갖다가 선택을 한 거고, 그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그 지원을 등에 업고 지금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사실은 배터리 굴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16년이라고 자막에서도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10년 가까이 네네네. 한국 시장 못 들어오게 하고 네네. 이제 배제하고 견제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번 그러면은 계약 수출이 이제 성공이 됐으니까 네네네.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꽤 있는 예,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조그만 계약들이 아니다 대규모 계약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체리 자동차가 중국의 국영 기업이에요. 이게 규모가 절대로 작지 않은 기업입니다. 중국 4위고요. 예. 생산량,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한 240만 대 정도를 갖다가 판매를 하고 그중에 수출을 갖다가 한 110만 대 정도 하니까 작은 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 국영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어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 배터리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체리 자동차가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다른 자동차사들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그 문호를 갖다가 개방할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어떤 신호다. 뭐 이렇게 좀 분석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네. 왜 이렇게 빗장을 갑자기 풀어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건지 예, 예. 그 속내가 그렇죠. 시꺼먼 속내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이제 배터리 산업이 유치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46 시리즈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첨단의 배터리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문호를 열어도 나머지 이제 중저가 그 배터리 가령 뭐 LFP 시장이라든지 뭐 3원계 중에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3원계 정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아직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열어도 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수가 또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잖아요. 내수로는 답이 없어요. 예, 예. 어떻든 이제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 시장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장의 크기도 크기지만 두 번째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전기차 기술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잖아요. 여기에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가 들어올 거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예. 뭐 이런 거에 상당한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처럼 문을 닫기 시작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들을 이제는 약간 보이죠. 가령 뭐 전기버스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전부 다 중국산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에너지 밀도를 등을 따지고 네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따져서 가령 뭐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보조금을 좀 적게 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갖다가 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세를 높여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제 그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서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 서서히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본 거죠.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문을 확 닫아버리게 되면은 자신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지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테니까 너희 문을 닫지 마. 아, 예, 이제 그런 어떤 뭐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당장 급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ESS 시장, BESS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게 40조 원 유효입니다. 이게 중국 배터리 업체로 봐서는 사실은 놓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 CATL도 그래서 한국에다가 한국 법인을 세운 거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문을 이 정도 열었으니까 중국도 그런 어떤 개방의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우리한테 좀 문을 닫지 말아라 하는 어떤 신호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역시 그러니까 전략적 셈법이네. 네네네. 예, 절대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네. 근데 뭐 국가적인 브랜드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장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니까 좋은데 네네네. 이제 궁금한 거는 여러 나라 중에 그래도 우리 한국을 픽한 이유는 네네. 경쟁력을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제일 이제 이게 그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외교적인 어떤 네. 그 전략적인 어떤 큰 틀에서 이제 본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갖다가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 46 그 시리즈 원통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CATL도 만들고 있고요. CATL도 뭐 쓴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고션 하이테크라고 사실이 있습니다. 예. 고션 하이테크는 지금 그 체리 자동차가 구입하는 배터리의 한 40% 이상을 갖다가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고션 하이테크도 46 시리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중국의 어떤 그 매체를 보게 되면은 EVTO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직 이착륙기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중국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을 갖다가 유심히 따져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러면 이걸 안 샀을 거라는 얘기죠. 예. 두 번째로는 품질이 떨어져도 그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양산 능력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러 회사들, 가령 뭐 테슬라에서도 46 시리즈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그 CATL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고션 하이테크도 뭐 46 시리즈를 갖다가 거의 뭐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양산, 그다음에 품질, 가격 측면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할 때는 그거는 역시 LG엔솔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을 갖다가 사실은 그 체리 자동차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가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의 어떤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저가 위주의 어떤 수출을 통해서 사실은 시장 파이를 늘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조금 더 좋은 전기차, 가령 뭐 에너지 밀도가 높고 안정성이 높은 이런 어떤 전기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디엄급 이상의 어떤 플래그십 모델들을 만들어야지만 사실은 자동차 회사로서 어떤 명맥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갖다 히트시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듯이 예. 사실은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내심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플래그십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자신들도 어느 정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체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외에서 품질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령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품질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한국산 그것도 가장 고성능의 배터리를 씀으로 해서 네. 일정 부분 그런 어떤 품질 어떤 이슈들에서 좀 피해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들이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예. 네. 계속 말씀해 예, 주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해외 시장 진출에 한국산 배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그 중국산 그 전기차들이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는 품질 인증의 어떤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단지 이제 유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기 기준에 맞는 어떤 성능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반드시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 탑재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품질 인증에 대해서 사실 그 유럽이라든지 북미 같은 어떤 선진국에서는 뭐 그게 이제 색안경이라고 해도 좋고요. 네. 지금까지 사실 뭐 중국 자동차의 어떤 전기차의 어떤 품질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쓰게 되면은 그런 어떤 품질, 성능에 대한 어떤 인증 절차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낮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산 배터리, 그것도 최첨단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함으로 해서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 기술 혁신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저는 가장 큰 어떤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국 전기차들이 그 중국 배터리를 달고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특허,
한국의 특허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리미리 잘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독일에서는 5월 2일 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이게 이제 써너다라는 배터리인데 이게 독일 시장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전면 금지됐고요. 잔여 배터리까지 회수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거든요. 써너다가 뭘 침해했느냐?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분리막 그 기술 2개를 갖다 침해했다.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특히 3원 개를 달고서 만약에 그 중국산 배터리 3원 개를 달고서 유럽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든지 아니면 북미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 그 한국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네요. 계속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거고 그 특허 소송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중국의 그 해외 수출, 그 전기차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벽들을 피하기 위해서 체리자동차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갖다 탑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 46 시리즈 배터리의 확정성은 거의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가 계약한 거. 예, 네, 전고체 제품. 배터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예. 사실은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그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은 그 자동차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 이제 모빌리티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이 가령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아니면 EV 토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지금 그 저밀도의 LF 배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고밀도, 고성능의 배터리가 탑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6 시리즈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 배터리 자체가 그 중국 업체들한테서도 거의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체리자동차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그 쓰기로 한 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굉장히 한국산 배터리를 써야 할 이유가 많네요.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분석을 예. 해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필연적으로 K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네네네, 놓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 뭐 품질이나 네네. 가격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이제 많이 올라왔구나 네네네. 걸 하나 더 보여준 거고 네.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체리 자동차의 문을 열었으니 네네. 다른 민간 기업에서도 또 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예, 그렇죠. 예. 국영 기업이 문을 열었으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을 거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중국 정부의 논리 자체도 허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스로 이제 사실 개방을 한 거니까 그럴 여지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앞으로 46 시리즈 배터리가 얼만큼 또 많이 쓰일지 여기서 또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까지 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상징적인 일을 또 해냈습니다. 네네. 이런 일들이 K 배터리 업체 전반적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게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해외 리포트를 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우리나라의 지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주 24일에 6월 24일에 쓴 JP모건 체이스의 리포트인데요.
여전히 우리 증시에 올라갈 여력이 있고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한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씩 또 반박을 해주는 JP 모건 체이스의 리포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JP 모건 체이스는 여전히 코리아 오버웨이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고 그런데 JP 모건에게 여러 주체들, 투자자들이 한국이 계속 오버웨이트 할 수 있냐? 비중 확대해도 되냐라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나씩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이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오고 기대감이 있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법 개정을 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건전해지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외국인들도 이것을 보고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상법 개정안이 그럼 효과가 있나요? 라고 JP모건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모건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과거의 M&A라든지 인적 분할이라든지 자산 수합,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우리를 실망시켰던 그런 기업들이나 주식들이 상법 개정, 지금 만약에 통과되는 상법 개정 하에서는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자산 효율화, 배당 확대 이런 기대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시에는 우리나라의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60에서 100%까지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강한 긍정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전 정부에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게 한국 증시의 변모가 되는 페이스 1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율적으로 그냥 참여하라는 식의 밸류어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 2로 넘어와서 페이스 2 초입에 들어왔는데 이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효과는 분명히 시장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냐? 경기 회복이 돼야 그래야 경제도 성장하고 주식도 올라갈 텐데 그것에 대해서 JP모건 체이스는 JP모건 코리아 QMI 지수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4월 정도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 이것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물론 우려감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협상이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협상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다변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HBM 가격, SK하이닉스가 지금 수출 잘하고 있는데 HBM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들도 있는데 여전히 공급 타이트하고요. SK하이닉스 지금 잘 보시고 아시잖아요. 주가 잘 가고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우리 시장 갈 수 있냐라는 또 의문, 질문들이 많은데 여전히 이 삼성전자 발목은 잡고는 있지만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25%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반도체에 집중되는 포트가 아니라 이젠 다변화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트 내에 방산도 들어가고 이제 원전도 들어가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도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런 비중의 포트폴리오의 확대는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포트를 다양한 코리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역시나 이런 반론에 반박하고 있는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은 이제 앞으로의 증시 좋은 시나리오로 갔을 때 한미 무역 협상 잘 되고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3,200, 그리고 불마켓이 왔을 때에는 3,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종목도 찍어줬습니다. 빠르게 확인할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좋았습니다.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 줬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또 특이했던 게 화학주들을 넣었더라고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저평가, 극도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LG화학, 금호석유화학도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줬고요. 마지막으로는 피해야 하는 종목도 좋습니다. 피해야 하는 종목 셀트리온, LS 일렉트릭 정도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온 카카오페이, 극단적 고피,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194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으니까 JP모건 체이스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의견이 조금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심리이고요. 이제 관세 협상이 한 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익에 집중하라는 말 꼭 참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